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인류를 구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세기 동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눈과 얼음에 꿀과 과즙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초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시저는 과일과 주스로 맛을 낸 눈을 먹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기후에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근처 산에 올라가서 눈을 가져왔을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일부 역사가들은 지프로 덮은 깊은 구덩이에 산에서 채취한 눈을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어떻게 녹지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미스테리로 가득하죠. 지금까지는 얼음과 눈뿐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주요 재료 중 하나는 우유예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기원전 7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들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버팔로, 염소, 젖소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장뇌를 첨가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금속 튜브에 혼합물을 채우고 얼음에 보관하여 얼렸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나 중세시대 아랍 세계로 이동해 볼게요. 그곳에서 어떤 얼음 간식을 먹었는지 관찰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샤베트의 초기 버전인 얼음 음료를 마시곤 했어요. 샤베트는 보통 석류, 체리 또는 모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은 샤베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완성했죠. 17세기의 안토니오 라티니는 과일, 얼음뿐만 아니라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소르베토의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역사가들이 최초의 공식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는 레시피죠. 이탈리아인들은 젤라또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샤베트를 완성했습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을 의미해요. 누가 젤라또를 발명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파리의 첫 번째 카페를 열고 젤라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시칠리아 출신의 한 이탈리아 남성이 1686년 일 프로코페를 열었고 이 카페는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인들은 달걀컵과 비슷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이탈리아 젤라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젤라또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지방과 공기가 훨씬 적고 맛이 더 강렬하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만의 냉동 디저트인 프로마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치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치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크림, 설탕, 오렌지 꽃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도 크림은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프로마주는 젤라또보다 크림이 많고 진합니다. 또한 달걀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디저트에 필요한 지방뿐만 아니라 특정 풍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젤라또와 프로마주 성분이에요. 아직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스크림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1790년 뉴욕에 문을 열었지만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젖소의 우유 중 9%가 아이스크림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바닐라 맛이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맛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일찍 발명된 이유는 바닐라를 오랫동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바닐라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됩니다. 오늘날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 맛이 존재합니다. 핫도그 맛, 베이컨, 아보카도, 감초, 문어, 해파리 맛, 심지어 구운 마늘 맛과 같은 정말 이상한 맛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우 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필리핀에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지만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보급된 후 한 미국인이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필리핀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망고, 아보카도, 코코넛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냉동 간식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소 우유 대신 현지 물소의 우유를 사용하며 이 우유는 화이트 치즈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다 치즈는 필리핀에 처음 수입되었고 곧바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유명한 필리핀 스파게티의 재료이자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토핑이기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결과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콤한 치즈 아이스크림이 탄생했어요. 네, 긴 역사예요. 아이스 음료, 샤베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드라고 부르는 팝시클은요? 팝시클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5년 프랭크 애퍼슨이라는 11세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죠. 추운 날 밤 그는 달콤한 소다가루를 섞은 물을 밖에 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대로 두었더니 얼어버렸죠. 소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루를 젓던 막대기를 들고 핥아내야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소년은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앱시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팝시클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팝시클보다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인 와플을 말아서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겠다고 제안한 거죠.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냉동 간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러시는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탄산음료 분수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었어요. 음료가 슬러시처럼 변하자 그는 슬러시 냉동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IC라는 이름을 짓고 브랜드 로고까지 디자인했어요.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이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 음료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최신 발명품은 디핀 다트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사료를 더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 사료를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한 끝에 소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들처럼 아이스크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